저희가 지난번에 10월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게임일까라는 글을 함께 같이 구성하면서 만나게 됐잖아요. 네. 제가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들었던 질문들을 이제 게임이 던지는 질문의 방식으로 만들어 본 거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yes or no에서 이쪽에 좀 더 게임의 어떤 설치적인 부분들, 게임의 그 형태적인 부분들이 만약에 게임의 완성과 그리고 감상자가 혹은 참여자가 할 수 있는 완료된 지점이라면, 거기에 이제 그 반대쪽은 실제 그 게임에 참여하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데이터들과 참여로만 얻을 수 있는 경험들. 그래서 저는 그 둘 사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게임일까? 그리고 사실 아주 넓게 보자면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세계를 비평가나 관람자, 뭐 큐레이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만큼 개입할 수 있고 또 얼만큼 거기서 뭐 얻어낼 수 있느냐도 일종의 약간의 게임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 질문을 했는데, 뒤쪽에 네. 저희가 지금 어떤 작품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되어 네. 있는데, 뒤에 작품들 저도 오늘 좀 처음 봐서 어떤 작업인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 작업은 언택트를 위한 접촉자들이라는 설치 작업이고, 올해 초에 제가 만들었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모두들 다 어떻게 보면 이미 익숙해진 그런 자가격리라든지 거리두기, 뭐 이런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수칙들이 갑자기 우리 생활에 개입이 되면서 함께 우리 일상에 이제 스며들어 버린 그런 비인간들 같은 것들을 제가 이제 풍경을 재구성해서 해본 설치 작업인데, 사실 이거를 이제 배경으로 깔아놓은 거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마치 어떤 게임의 화면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낼 수 있었던 것 같았고, 작년 거 영상 보면은 이제 청중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이제 오픈 스튜디오도 못하고 청중도 없으니까, 그럼 내가 만들어낸 이 비인간들이 이제 우리 얘기를 좀 경청을 해주는 청중처럼 이렇게 있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네 한번 깔아놔 보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비인간들의 기능들이나 역할들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원래 있던 기능에 상실된 애들이에요. 본래의 그런 선베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들, 그리고 TV지만 보이지 않는 TV, 먼지떨이지만 먼지를 뭔가 털어낼 수 없는 구조. 저는 약간 이것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약간 어떤 존재로 다가오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요. 기능이 상실된 어떤 사물들이나 그것들의 이야기는 사실 되게 현대 미술 안에서 익숙한 것이고, 또 작가가 구성해 놓은 어떤 내러티브 같은 것들을 읽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저한테 되게 익숙한 지점이고, 그리고 그런 지점에서 이런 작업들도 이렇게 재밌는 지점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 기능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 이게 작동되는 것이 얼마나 작가에게 의미 있을까라는 지점들이 가장 극명하게 떠오른 게 사실은 보드게임 형식의 차용한 여러 가지 작업들에서였어요. 오히려 기능을 갖게 되는 이 사물들, 그러니까 그냥 화이트 큐브에서 만나게 되는 기능을 갖게 되는 사물들을 우리는 또 다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런 지점들이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작업이랑 제 지금 머리에서 연결되는 작업은 그 보드게임으로 만든 그 비인간들 도시라는 동명의 게임이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쵸. 네. 그 작업은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비인간들의 도시는 이제 제가 그 무해착 도시라는 개인전을 했었어요. 2018년에 송은아트 큐브에서 했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비인간들, 뭐 사물이나 인간과 관계된 어떤 파생물들, 혹은 뭐 그런 생물들, 우리 그 도시라는 시스템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비인간이라고 지칭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큰 설치 작업으로 해봤던 게 무해착 도시였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확장된 내러티브라든지
아니면 제가 만들어낸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계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경험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보여줄 수 있는 매체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 이거를 내가 가장 익숙한 보드게임의 시스템을 한번 차용을 해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비인간들의 도시는 무해착 도시 버전 2 같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설치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 안에 이제 들어와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설정을 해놓은 그런 디테일들을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비인간들의 도시에 보여주신 그 아카이브된 영상이나 작업들 봤을 때 그냥 그거 자체로 너무나 아름다운 키네틱 아트 같은 인상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가님 작업을 조금 더 찾아보려고 제가 난지 천자 스튜디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작가님의 그 작업이 분류상은 설치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 얼마나 가동되고 또 참여자들이 와서 그것을 해내고 그 만들어낸 데이터들은 어떻게 가져갈까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부속적인 활동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인간들의 도시 작업이 처음 오픈된 공간이 전시장이 아니었고 그 제로원이라고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주관하는 약간 크리에이터 플레이스 이런 곳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시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신 거죠. 그래서 뭐 게임 참가자를 제가 모집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플레이를 해보고 피드백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런 하나하나의 상황들이 너무 재밌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명명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깊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설치하는 사람이니까 설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계속 게임과 설치가 같이 혼합이 된 그런 형태의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제대로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작업했던 8개의 유토피아를 위한 기념비 이노리즈라는 보드게임을 같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협업으로 만들게 되면서 이거는 이제 내가 게임 설치라고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설치적인 특성도 갖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참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게임적 특성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마음대로 장르를 명명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작품을 어떻게 보여주고 어떤 방식으로 또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거냐라는 지점에서 작가가 가져야 되는 그런 태도적인 부분들을 좀 한 번쯤은 정리해보고 그리고 실제 전시장에서 우리가 작업을 만났을 때 어떤 방식에 더 내가 어떤 지점들을 이 작업에 어떤 지점들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것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태도를 가를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8개의 유토피아를 위한 기념비라는 작업에서 거기서는 좀 약간의 분리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게임 설치라는 작가님의 작업에서. 제로원이라는 공간에서 그 저와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랑 함께 협업을 해서 그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그 안에 내용을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한번 협업해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일반 회사를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뭐 마케팅 부서에서 일한 분 혹은 뭐 건축가 그다음에 AI 기술자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랑 같이 그 이노리즈라는 보드 게임을 만들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완전히 협업으로 게임을 만들어 본 건 처음이라서 되게 부딪히는 점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 그런 세계관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그대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꽤 만족을 하게 되긴 됐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 협업만 가지고는 제가 생각한 그 어떤 느낌이라든지 어떤 결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8개의 유토피아를 위한 기념비라고 해서
그 게임에 대한 기념비지만 저의 개인 작업이기도 한 그런 설치 작업을 같이 만들게 됐거든요. 보드게임은 1층 방에 옥상 꼭대기에는 그 기념비를 올려놔서 사람들이 1층에서 게임을 한 다음에 우승자가 그 본인의 기업에 해당되는 깃발을 들고 올라가서 이제 옥상에서 개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가상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그것이 이제 실제로 연결되면서 저의 설치 작업으로 엔딩이 되는 플레이하는 참여자들을 텀블벅이라는 그 플랫폼에서 그 저희가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진짜 정말 미술계랑은 정말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전시장까지 와서 저희 때문에 그 게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게임이라는 장르를 제 작업에 갖고 오면서 그 생겨나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 그 관계의 범위들이 더 넓어지게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그 작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전시에 걸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재밌다고 생각했던 거는 실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게임을 하는 장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세팅이 또 있고 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게임에 완전히 몰입해서 그냥 그 세계로 끝낼 수도 있지만 그 게임과 연결된 어떤 되게 상징적인 하지만 매우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는 그 가상과 현실 사이에 있는 어떤 기념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하셨던 작업들에서 물론 비슷한 작업들을 계속 이어오시고 또 새로운 내용들도 있지만 그게 전시장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더 되게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는 것 같고 많은 지점들 오히려 관람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얘기하셨던 것들 중에 이제 이런 게임이라는 형식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작업에 원래는 이제 어떤 설치적인 요소들이 더 많았던 작업들에서 그래서 여러 관계성들이 막 생기는데 저희가 그 글에서도 좀 언급을 하지만 이제 협업이라는 지점들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떤 우리가 만나서 하나의 어떤 창작 생산물 만들어내는 것 이상으로 그 과정들에서 생기는 작가한테 미친 영향들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훨씬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를 계속하면서 느끼지만,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반드시 들더라고요. 영희상회 같은 경우도 저랑은 다른 관점과 시각을 가진 작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고 또 작가들이 만든 걸 소비를 해주는 소비자들도 들어와야지 그게 이제 제대로 잘 굴러가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이제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실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업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옳은 건 아니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나름대로 이제 작가로서 성장하기 위한 어떤 단계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좀 이어오셨는데 앞으로 지금 좀 계획하고 계신 작업들도 있을까요? 내년도에 이제 개인전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게임 설치라는 형식 실험을 좀 이어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좀 그 안에 이제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 만들기 혹은 그런 게임 설치라는 형식 실험, 설치의 그 시각성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 그 모든 분야를 생각을 하면서 하고 싶은 그런 개인전입니다만 코로나와 각종 상황들 때문에 네. 마치 약간 작가님의 네. 첫 그 게임 형식의 작업처럼 그 크리에이트 아티스트 아티스트 메이커. 만들기 네. 메이커 같은 네. 그런 형식으로 어쩌면 또 작업을 네. 진행해 오셨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네. 또 앞으로 하게 되실 네. 이제 작업들도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열심히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